강다연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왔다. 11시도 안 됐는데 이미 코트를 챙겨 입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찬밥집은 오늘로 문을 닫는다.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백판집이었다. 간판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흰 바탕에 파란 글씨. 아래쪽 모서리가 살짝 들떠 있었다. 다연이 이 동네로 이사 온 건 5년 전이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첫 해였다. 부엌이 좁고 요리가 서툴렀다. 자연스럽게 찬밥집을 찾게 됐다. 처음엔 그냥 가까워서 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됐다. 사장님은 올해 72살이라고 했다. 아들이 이제 그만 쉬라고 설득했다고 했다. 무릎이 안 좋아져서 오래 서 있기 힘들다고. 다연이 그 말을 들은 건 지난주였다. 다음 주 토요일이 마지막이야. 사장님은 그렇게 말하고 웃었다. 담담한 얼굴이었다. 11시 반쯤 식당 골목에 들어섰다. 오래된 감자탕집 옆집. 세탁소 맞은편. 다연은 이 골목 지형을 눈 감고도 알았다. 찬밥집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어머, 오늘은 일찍 왔네. 사장님이 국을 젓다가 고개를 들었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웃었다. 다연은 평소 자리에 앉았다. 창가 쪽 두 번째 테이블이었다.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벽에 붙은 메뉴판은 오래됐다. 글씨가 군데군데 바랬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가격은 7,000원. 몇 년째 그대로였다. 냉수를 한 잔 마셨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다.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잠깐 눈을 감았다. 이 자리에 처음 앉던 날이 기억났다. 짐 정리를 하다 지쳐서 들어왔던 날이었다. 아무 말 없이 밥상이 차려졌다. 된장찌개에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계란찜. 다연은 그날 밥을 3공기 먹었다. 처음 본 사이였는데 사장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냥 밥을 덮어줬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밥 한 끼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12시가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근처 인쇄소 아저씨가 제일 먼저 왔다. 오늘 마지막이라며. 그 말 하나에 식당 안이 잠깐 조용해졌다.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다. 어서 앉아요. 옆 테이블에 중년 여자 2명이 앉았다. 동네 부동산에서 일하는 분들 같았다. 조용히 메뉴를 골랐다. 처음 보는 얼굴인 줄 알았다. 그런데 사장님이 먼저 말했다. 오늘도 제육이요? 단골이었다. 다연은 오늘의 국을 받았다. 시래기 된장국이었다. 두부가 들어가 있었다. 반찬은 평소와 같았다. 무생채, 깍두기, 달걀말이, 멸치볶음.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하고 진했다. 이 맛이 뭔지 설명하기가 어렵다. 특별한 맛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집 음식은 늘 이랬다. 부담스럽지 않고 딱 맞는 양이고 먹고 나면 괜찮아졌다. 천천히 밥을 먹었다.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식당이 점점 채워졌다.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는 사람도 생겼다. 오늘이 마지막인 걸 아는 사람들이었다.
다들 말수가 적었다. 그냥 먹었다. 사장님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국을 펐고, 반찬을 채우고, 빈 그릇을 치웠다. 발이 아플 텐데 표정에 내색이 없었다. 창가로 햇빛이 들어왔다. 밥그릇에 반사됐다. 다연은 그냥 한동안 그걸 바라봤다. 사장님이 빈 그릇을 치우러 왔다. 잘 먹었어요? 다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맛있었어요. 별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사장님이 잠깐 멈췄다. 그래. 고마워요. 그 말이 조용하게 떨어졌다. 다연은 더 있고 싶었다. 하지만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리를 일어섰다. 계산대 앞에 줄이 서 있었다. 앞에 선 아저씨가 말했다. 사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사장님이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다연의 차례가 됐다. 돈을 내밀었다. 뭔가 더 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말이 없었다. 20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났다. 사장님이 거스름 돈을 건네며 말했다. 다음엔 밥 잘 챙겨 먹어요. 다연이 웃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밖으로 나왔다. 골목 바람이 차가웠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다. 식당 문 앞에 화분이 하나 있었다. 작은 국화였다. 겨울인데도 아직 피어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랐다. 매일 봤는데 오늘 처음 제대로 봤다. 사무실로 돌아왔다.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안 잡혔다. 저녁이 됐다. 퇴근하면서 그 골목을 다시 지나쳤다. 일부러 돌아서 갔다. 식당 불이 꺼져 있었다. 문에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글씨는 볼펜으로 직접 쓴 것이었다. 다연은 잠깐 그 앞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종이가 살짝 흔들렸다. 어디서든 밥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밥이 주는 것은 다르다. 따뜻하고, 조용하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다연은 발걸음을 돌렸다. 골목을 나왔다. 집으로 걸어갔다. 집에 돌아오니 7시가 넘어 있었다. 코트를 걸고 불을 켰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계란 2개, 두부 반모, 시들어가는 대파 한 줄기. 다연은 냉장고 문을 닫지 않고 한동안 서 있었다. 이 정도면 뭔가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5년 전에는 이게 안 됐다. 냄비 어디에 두는지도 헷갈렸다. 가스불 조절도 자신 없었다. 그래서 찬밥집에 갔다. 지금은 조금 달랐다. 아직 서툴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작은 냄비에 물을 올렸다. 두부를 깍둑 썰었다. 대파를 송송 잘랐다. 된장을 한 숟가락 넣었다. 불을 낮추고 기다렸다. 국이 끓는 소리가 났다. 주방에 김이 올랐다. 냄새가 퍼졌다. 된장 냄새였다. 사장님 집 국 냄새와는 달랐다. 그래도 따뜻한 냄새였다. 밥을 떠서 상에 올렸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다. 반찬은 없었다.
된장국 하나뿐이었다. 숟가락을 들었다. 국을 한 모금 마셨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다. 나름 먹을 만했다. 다연은 천천히 밥을 먹었다. 창밖에 불빛이 보였다. 맞은편 집 창문이었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진 게 언제부터였을까? 그게 무서웠던 시절이 있었다. 혼자 밥 먹는 게 쓸쓸하게 느껴지던 때가. 이제는 그냥 이랬다. 조용하고 익숙하고 충분했다. 국그릇을 비웠다. 밥도 다 먹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다.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 그때는 이것도 못했다. 혼자 밥 한 끼 해먹는 것도. 찬밥집이 있어서 괜찮았다. 매일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아무것도 설명 안 해도 되는 곳이. 설거지를 끝냈다. 손을 닦았다. 주방이 조용해졌다. 다연은 창가에 가서 앉았다. 불은 켜지 않았다. 골목 쪽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내일부터는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밥집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는 없다. 20년 된 그 테이블은, 그 국 냄새는, 아무것도 안 물어봐 주던 그 눈빛은. 다연은 무릎을 끌어안았다.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슬프지는 않았다. 그냥 그랬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다. 생각해보면 늘 그랬다. 그리고 그것들이 있었던 동안 내가 괜찮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다연은 다시 한번 생각했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다. 불빛이 흔들렸다. 밤이 깊어졌다. 강다연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왔다. 11시도 안 됐는데 이미 코트를 챙겨 입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찬밥집은 오늘로 문을 닫는다.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백반집이었다. 간판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흰 바탕에 파란 글씨. 아래쪽 모서리가 살짝 들떠 있었다. 다연이 이 동네로 이사 온 건 5년 전이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첫 해였다. 부엌이 좁고 요리가 서툴렀다. 자연스럽게 찬밥집을 찾게 됐다. 처음엔 그냥 가까워서 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됐다. 사장님은 올해 72살이라고 했다. 아들이 이제 그만 쉬라고 설득했다고 했다. 무릎이 안 좋아져서 오래 서 있기 힘들다고. 다연이 그 말을 들은 건 지난주였다. 다음 주 토요일이 마지막이야. 사장님은 그렇게 말하고 웃었다. 담담한 얼굴이었다. 11시 반쯤 식당 골목에 들어섰다. 오래된 감자탕집 옆집. 세탁소 맞은편. 다연은 이 골목 지형을 눈 감고도 알았다. 찬밥집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어머, 오늘은 일찍 왔네. 사장님이 국을 젓다가 고개를 들었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웃었다. 다연은 평소 자리에 앉았다. 창가 쪽 두 번째 테이블이었다.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벽에 붙은 메뉴판은 오래됐다. 글씨가 군데군데 바랬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가격은 7,000원. 몇 년째 그대로였다. 냉수를 한 잔 마셨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다.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잠깐 눈을 감았다. 이 자리에 처음 앉던 날이 기억났다. 짐 정리를 하다 지쳐서 들어왔던 날이었다. 아무 말 없이 밥상이 차려졌다. 된장찌개에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계란찜. 다연은 그날 밥을 3공기 먹었다. 처음 본 사이였는데 사장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냥 밥을 덮어줬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밥 한 끼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12시가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근처 인쇄소 아저씨가 제일 먼저 왔다. 오늘 마지막이라며. 그 말 하나에 식당 안이 잠깐 조용해졌다.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다. 어서 앉아요. 옆 테이블에 중년 여자 2명이 앉았다. 동네 부동산에서 일하는 분들 같았다. 조용히 메뉴를 골랐다. 처음 보는 얼굴인 줄 알았다. 그런데 사장님이 먼저 말했다. 오늘도 제육이요? 단골이었다. 다연은 오늘의 국을 받았다. 시래기 된장국이었다. 두부가 들어가 있었다. 반찬은 평소와 같았다. 무생채, 깍두기, 달걀말이, 멸치볶음.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하고 진했다. 이 맛이 뭔지 설명하기가 어렵다. 특별한 맛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집 음식은 늘 이랬다. 부담스럽지 않고, 딱 맞는 양이고, 먹고 나면 괜찮아졌다. 천천히 밥을 먹었다.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식당이 점점 채워졌다.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는 사람도 생겼다. 오늘이 마지막인 걸 아는 사람들이었다. 다들 말수가 적었다. 그냥 먹었다. 사장님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국을 펐고, 반찬을 채우고, 빈 그릇을 치웠다. 발이 아플 텐데 표정에 내색이 없었다. 창가로 햇빛이 들어왔다. 밥그릇에 반사됐다. 다연은 그냥 한동안 그걸 바라봤다. 사장님이 빈 그릇을 치우러 왔다. 잘 먹었어요? 다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맛있었어요. 별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사장님이 잠깐 멈췄다. 그래. 고마워요. 그 말이 조용하게 떨어졌다. 다연은 더 있고 싶었다. 하지만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리를 일어섰다. 계산대 앞에 줄이 서 있었다. 앞에 선 아저씨가 말했다. 사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사장님이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다연의 차례가 됐다. 돈을 내밀었다. 뭔가 더 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말이 없었다. 20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났다. 사장님이 거스름 돈을 건네며 말했다. 다음엔 밥 잘 챙겨 먹어요. 다연이 웃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밖으로 나왔다. 골목 바람이 차가웠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다. 식당 문 앞에 화분이 하나 있었다. 작은 국화였다. 겨울인데도 아직 피어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랐다. 매일 봤는데 오늘 처음 제대로 봤다. 사무실로 돌아왔다.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안 잡혔다.
저녁이 됐다. 퇴근하면서 그 골목을 다시 지나쳤다. 일부러 돌아서 갔다. 식당 불이 꺼져 있었다. 문에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글씨는 볼펜으로 직접 쓴 것이었다. 다연은 잠깐 그 앞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종이가 살짝 흔들렸다. 어디서든 밥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밥이 주는 것은 다르다. 따뜻하고, 조용하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다연은 발걸음을 돌렸다. 골목을 나왔다. 집으로 걸어갔다. 집에 돌아오니 7시가 넘어 있었다. 코트를 걸고 불을 켰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계란 2개, 두부 반모, 시들어가는 대파 한 줄기. 다연은 냉장고 문을 닫지 않고 한동안 서 있었다. 이 정도면 뭔가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5년 전에는 이게 안 됐다. 냄비 어디에 두는지도 헷갈렸다. 가스불 조절도 자신 없었다. 그래서 찬밥집에 갔다. 지금은 조금 달랐다. 아직 서툴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작은 냄비에 물을 올렸다. 두부를 깍둑 썰었다. 대파를 송송 잘랐다. 된장을 한 숟가락 넣었다. 불을 낮추고 기다렸다. 국이 끓는 소리가 났다. 주방에 김이 올랐다. 냄새가 퍼졌다. 된장 냄새였다. 사장님 집 국 냄새와는 달랐다. 그래도 따뜻한 냄새였다. 밥을 떠서 상에 올렸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다. 반찬은 없었다. 된장국 하나뿐이었다. 숟가락을 들었다. 국을 한 모금 마셨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다. 나름 먹을 만했다. 다연은 천천히 밥을 먹었다. 창밖에 불빛이 보였다. 맞은편 집 창문이었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진 게 언제부터였을까? 그게 무서웠던 시절이 있었다. 혼자 밥 먹는 게 쓸쓸하게 느껴지던 때가. 이제는 그냥 이랬다. 조용하고, 익숙하고, 충분했다. 국그릇을 비웠다. 밥도 다 먹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다.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 그때는 이것도 못했다. 혼자 밥 한 끼 해먹는 것도. 찬밥집이 있어서 괜찮았다. 매일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아무것도 설명 안 해도 되는 곳이. 설거지를 끝냈다. 손을 닦았다. 주방이 조용해졌다. 다연은 창가에 가서 앉았다. 불은 켜지 않았다. 골목 쪽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내일부터는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밥집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는 없다. 20년 된 그 테이블은, 그 국 냄새는, 아무것도 안 물어봐 주던 그 눈빛은. 다연은 무릎을 끌어안았다.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슬프지는 않았다. 그냥 그랬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다. 생각해보면 늘 그랬다. 그리고 그것들이 있었던 동안 내가 괜찮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다연은 다시 한번 생각했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다. 불빛이 흔들렸다. 밤이 깊어졌다. 강다연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왔다. 11시도 안 됐는데 이미 코트를 챙겨 입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찬밥집은 오늘로 문을 닫는다.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백반집이었다. 간판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흰 바탕에 파란 글씨. 아래쪽 모서리가 살짝 들떠 있었다. 다연이 이 동네로 이사 온 건 5년 전이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첫 해였다. 부엌이 좁고 요리가 서툴렀다. 자연스럽게 찬밥집을 찾게 됐다. 처음엔 그냥 가까워서 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됐다. 사장님은 올해 72살이라고 했다. 아들이 이제 그만 쉬라고 설득했다고 했다. 무릎이 안 좋아져서 오래 서 있기 힘들다고. 다연이 그 말을 들은 건 지난주였다. 다음 주 토요일이 마지막이야. 사장님은 그렇게 말하고 웃었다. 담담한 얼굴이었다. 11시 반쯤 식당 골목에 들어섰다. 오래된 감자탕집 옆집. 세탁소 맞은편. 다연은 이 골목 지형을 눈 감고도 알았다. 찬밥집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어머, 오늘은 일찍 왔네. 사장님이 국을 젓다가 고개를 들었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웃었다. 다연은 평소 자리에 앉았다. 창가 쪽 두 번째 테이블이었다.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벽에 붙은 메뉴판은 오래됐다. 글씨가 군데군데 바랬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가격은 7,000원. 몇 년째 그대로였다. 냉수를 한 잔 마셨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다.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잠깐 눈을 감았다. 이 자리에 처음 앉던 날이 기억났다. 짐 정리를 하다 지쳐서 들어왔던 날이었다. 아무 말 없이 밥상이 차려졌다. 된장찌개에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계란찜. 다연은 그날 밥을 3공기 먹었다. 처음 본 사이였는데 사장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냥 밥을 덮어줬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밥 한 끼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12시가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근처 인쇄소 아저씨가 제일 먼저 왔다. 오늘 마지막이라며. 그 말 하나에 식당 안이 잠깐 조용해졌다.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다. 어서 앉아요. 옆 테이블에 중년 여자 2명이 앉았다. 동네 부동산에서 일하는 분들 같았다. 조용히 메뉴를 골랐다. 처음 보는 얼굴인 줄 알았다. 그런데 사장님이 먼저 말했다. 오늘도 제육이요? 단골이었다. 다연은 오늘의 국을 받았다. 시래기 된장국이었다. 두부가 들어가 있었다. 반찬은 평소와 같았다. 무생채, 깍두기, 달걀말이, 멸치볶음.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하고 진했다. 이 맛이 뭔지 설명하기가 어렵다. 특별한 맛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집 음식은 늘 이랬다. 부담스럽지 않고, 딱 맞는 양이고, 먹고 나면 괜찮아졌다. 천천히 밥을 먹었다.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식당이 점점 채워졌다.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는 사람도 생겼다. 오늘이 마지막인 걸 아는 사람들이었다. 다들 말수가 적었다. 그냥 먹었다. 사장님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국을 펐고, 반찬을 채우고, 빈 그릇을 치웠다. 발이 아플 텐데 표정에 내색이 없었다. 창가로 햇빛이 들어왔다. 밥그릇에 반사됐다. 다연은 그냥 한동안 그걸 바라봤다. 사장님이 빈 그릇을 치우러 왔다. 잘 먹었어요? 다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맛있었어요. 별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사장님이 잠깐 멈췄다. 그래. 고마워요. 그 말이 조용하게 떨어졌다. 다연은 더 있고 싶었다. 하지만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리를 일어섰다. 계산대 앞에 줄이 서 있었다. 앞에 선 아저씨가 말했다. 사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사장님이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다연의 차례가 됐다. 돈을 내밀었다. 뭔가 더 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말이 없었다. 20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났다. 사장님이 거스름 돈을 건네며 말했다. 다음엔 밥 잘 챙겨 먹어요. 다연이 웃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밖으로 나왔다. 골목 바람이 차가웠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다. 식당 문 앞에 화분이 하나 있었다. 작은 국화였다. 겨울인데도 아직 피어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랐다. 매일 봤는데 오늘 처음 제대로 봤다. 사무실로 돌아왔다.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안 잡혔다. 저녁이 됐다. 퇴근하면서 그 골목을 다시 지나쳤다. 일부러 돌아서 갔다. 식당 불이 꺼져 있었다. 문에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글씨는 볼펜으로 직접 쓴 것이었다. 다연은 잠깐 그 앞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종이가 살짝 흔들렸다. 어디서든 밥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밥이 주는 것은 다르다. 따뜻하고, 조용하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다연은 발걸음을 돌렸다. 골목을 나왔다. 집으로 걸어갔다. 집에 돌아오니 7시가 넘어 있었다. 코트를 걸고 불을 켰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계란 2개, 두부 반모, 시들어가는 대파 한 줄기. 다연은 냉장고 문을 닫지 않고 한동안 서 있었다. 이 정도면 뭔가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5년 전에는 이게 안 됐다. 냄비 어디에 두는지도 헷갈렸다. 가스불 조절도 자신 없었다. 그래서 찬밥집에 갔다. 지금은 조금 달랐다. 아직 서툴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작은 냄비에 물을 올렸다. 두부를 깍둑 썰었다. 대파를 송송 잘랐다. 된장을 한 숟가락 넣었다. 불을 낮추고 기다렸다. 국이 끓는 소리가 났다. 주방에 김이 올랐다. 냄새가 퍼졌다. 된장 냄새였다. 사장님 집 국 냄새와는 달랐다.
그래도 따뜻한 냄새였다. 밥을 떠서 상에 올렸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다. 반찬은 없었다. 된장국 하나뿐이었다. 숟가락을 들었다. 국을 한 모금 마셨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다. 나름 먹을 만했다. 다연은 천천히 밥을 먹었다. 창밖에 불빛이 보였다. 맞은편 집 창문이었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진 게 언제부터였을까? 그게 무서웠던 시절이 있었다. 혼자 밥 먹는 게 쓸쓸하게 느껴지던 때가. 이제는 그냥 이랬다. 조용하고 익숙하고 충분했다. 국그릇을 비웠다. 밥도 다 먹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다.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 그때는 이것도 못했다. 혼자 밥 한 끼 해먹는 것도. 찬밥집이 있어서 괜찮았다. 매일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아무것도 설명 안 해도 되는 곳이. 설거지를 끝냈다. 손을 닦았다. 주방이 조용해졌다. 다연은 창가에 가서 앉았다. 불은 켜지 않았다. 골목 쪽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내일부터는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밥집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는 없다. 20년 된 그 테이블은, 그 국 냄새는, 아무것도 안 물어봐 주던 그 눈빛은. 다연은 무릎을 끌어안았다.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슬프지는 않았다. 그냥 그랬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다. 생각해보면 늘 그랬다. 그리고 그것들이 있었던 동안 내가 괜찮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다연은 다시 한번 생각했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다. 불빛이 흔들렸다. 밤이 깊어졌다. 강다연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왔다. 11시도 안 됐는데 이미 코트를 챙겨 입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찬밥집은 오늘로 문을 닫는다.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백판집이었다. 간판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흰 바탕에 파란 글씨. 아래쪽 모서리가 살짝 들떠 있었다. 다연이 이 동네로 이사 온 건 5년 전이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첫 해였다. 부엌이 좁고 요리가 서툴렀다. 자연스럽게 찬밥집을 찾게 됐다. 처음엔 그냥 가까워서 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됐다. 사장님은 올해 72살이라고 했다. 아들이 이제 그만 쉬라고 설득했다고 했다. 무릎이 안 좋아져서 오래 서 있기 힘들다고. 다연이 그 말을 들은 건 지난주였다. 다음 주 토요일이 마지막이야. 사장님은 그렇게 말하고 웃었다. 담담한 얼굴이었다. 11시 반쯤 식당 골목에 들어섰다. 오래된 감자탕집 옆집. 세탁소 맞은편. 다연은 이 골목 지형을 눈 감고도 알았다. 찬밥집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어머, 오늘은 일찍 왔네. 사장님이 국을 젓다가 고개를 들었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웃었다. 다연은 평소 자리에 앉았다. 창가 쪽 두 번째 테이블이었다.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벽에 붙은 메뉴판은 오래됐다. 글씨가 군데군데 바랬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가격은 7,000원. 몇 년째 그대로였다. 냉수를 한 잔 마셨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다.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잠깐 눈을 감았다. 이 자리에 처음 앉던 날이 기억났다. 짐 정리를 하다 지쳐서 들어왔던 날이었다. 아무 말 없이 밥상이 차려졌다. 된장찌개에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계란찜. 다연은 그날 밥을 3공기 먹었다. 처음 본 사이였는데 사장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냥 밥을 덮어줬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밥 한 끼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12시가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근처 인쇄소 아저씨가 제일 먼저 왔다. 오늘 마지막이라며. 그 말 하나에 식당 안이 잠깐 조용해졌다.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다. 어서 앉아요. 옆 테이블에 중년 여자 2명이 앉았다. 동네 부동산에서 일하는 분들 같았다. 조용히 메뉴를 골랐다. 처음 보는 얼굴인 줄 알았다. 그런데 사장님이 먼저 말했다. 오늘도 제육이요? 단골이었다. 다연은 오늘의 국을 받았다. 시래기 된장국이었다. 두부가 들어가 있었다. 반찬은 평소와 같았다. 무생채, 깍두기, 달걀말이, 멸치볶음.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하고 진했다. 이 맛이 뭔지 설명하기가 어렵다. 특별한 맛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집 음식은 늘 이랬다. 부담스럽지 않고, 딱 맞는 양이고, 먹고 나면 괜찮아졌다. 천천히 밥을 먹었다.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식당이 점점 채워졌다.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는 사람도 생겼다. 오늘이 마지막인 걸 아는 사람들이었다. 다들 말수가 적었다. 그냥 먹었다. 사장님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국을 펐고, 반찬을 채우고, 빈 그릇을 치웠다. 발이 아플 텐데 표정에 내색이 없었다. 창가로 햇빛이 들어왔다. 밥그릇에 반사됐다. 다연은 그냥 한동안 그걸 바라봤다. 사장님이 빈 그릇을 치우러 왔다. 잘 먹었어요? 다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맛있었어요. 별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사장님이 잠깐 멈췄다. 그래. 고마워요. 그 말이 조용하게 떨어졌다. 다연은 더 있고 싶었다. 하지만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리를 일어섰다. 계산대 앞에 줄이 서 있었다. 앞에 선 아저씨가 말했다. 사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사장님이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다연의 차례가 됐다. 돈을 내밀었다. 뭔가 더 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말이 없었다. 20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났다. 사장님이 거스름 돈을 건네며 말했다. 다음엔 밥 잘 챙겨 먹어요. 다연이 웃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밖으로 나왔다. 골목 바람이 차가웠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다. 식당 문 앞에 화분이 하나 있었다. 작은 국화였다. 겨울인데도 아직 피어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랐다. 매일 봤는데 오늘 처음 제대로 봤다. 사무실로 돌아왔다.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안 잡혔다. 저녁이 됐다. 퇴근하면서 그 골목을 다시 지나쳤다. 일부러 돌아서 갔다. 식당 불이 꺼져 있었다. 문에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글씨는 볼펜으로 직접 쓴 것이었다. 다연은 잠깐 그 앞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종이가 살짝 흔들렸다. 어디서든 밥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밥이 주는 것은 다르다. 따뜻하고, 조용하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다연은 발걸음을 돌렸다. 골목을 나왔다. 집으로 걸어갔다. 집에 돌아오니 7시가 넘어 있었다. 코트를 걸고 불을 켰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계란 2개, 두부 반모, 시들어가는 대파 한 줄기. 다연은 냉장고 문을 닫지 않고 한동안 서 있었다. 이 정도면 뭔가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5년 전에는 이게 안 됐다. 냄비 어디에 두는지도 헷갈렸다. 가스불 조절도 자신 없었다. 그래서 찬밥집에 갔다. 지금은 조금 달랐다. 아직 서툴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작은 냄비에 물을 올렸다. 두부를 깍둑 썰었다. 대파를 송송 잘랐다. 된장을 한 숟가락 넣었다. 불을 낮추고 기다렸다. 국이 끓는 소리가 났다. 주방에 김이 올랐다. 냄새가 퍼졌다. 된장 냄새였다. 사장님 집 국 냄새와는 달랐다. 그래도 따뜻한 냄새였다. 밥을 떠서 상에 올렸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다. 반찬은 없었다. 된장국 하나뿐이었다. 숟가락을 들었다. 국을 한 모금 마셨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다. 나름 먹을 만했다. 다연은 천천히 밥을 먹었다. 창밖에 불빛이 보였다. 맞은편 집 창문이었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진 게 언제부터였을까? 그게 무서웠던 시절이 있었다. 혼자 밥 먹는 게 쓸쓸하게 느껴지던 때가. 이제는 그냥 이랬다. 조용하고, 익숙하고, 충분했다. 국그릇을 비웠다. 밥도 다 먹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다.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 그때는 이것도 못했다. 혼자 밥 한 끼 해먹는 것도. 찬밥집이 있어서 괜찮았다. 매일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아무것도 설명 안 해도 되는 곳이. 설거지를 끝냈다. 손을 닦았다. 주방이 조용해졌다. 다연은 창가에 가서 앉았다. 불은 켜지 않았다. 골목 쪽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내일부터는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밥집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는 없다. 20년 된 그 테이블은, 그 국 냄새는, 아무것도 안 물어봐 주던 그 눈빛은. 다연은 무릎을 끌어안았다.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슬프지는 않았다. 그냥 그랬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다. 생각해보면 늘 그랬다.
그리고 그것들이 있었던 동안 내가 괜찮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다연은 다시 한번 생각했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다. 불빛이 흔들렸다. 밤이 깊어졌다. 강다연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왔다. 11시도 안 됐는데 이미 코트를 챙겨 입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찬밥집은 오늘로 문을 닫는다.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백판집이었다. 간판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흰 바탕에 파란 글씨. 아래쪽 모서리가 살짝 들떠 있었다. 다연이 이 동네로 이사 온 건 5년 전이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첫 해였다. 부엌이 좁고 요리가 서툴렀다. 자연스럽게 찬밥집을 찾게 됐다. 처음엔 그냥 가까워서 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됐다. 사장님은 올해 72살이라고 했다. 아들이 이제 그만 쉬라고 설득했다고 했다. 무릎이 안 좋아져서 오래 서 있기 힘들다고. 다연이 그 말을 들은 건 지난주였다. 다음 주 토요일이 마지막이야. 사장님은 그렇게 말하고 웃었다. 담담한 얼굴이었다. 11시 반쯤 식당 골목에 들어섰다. 오래된 감자탕집 옆집. 세탁소 맞은편. 다연은 이 골목 지형을 눈 감고도 알았다. 찬밥집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어머, 오늘은 일찍 왔네. 사장님이 국을 젓다가 고개를 들었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웃었다. 다연은 평소 자리에 앉았다. 창가 쪽 두 번째 테이블이었다.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벽에 붙은 메뉴판은 오래됐다. 글씨가 군데군데 바랬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가격은 7,000원. 몇 년째 그대로였다. 냉수를 한 잔 마셨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다.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잠깐 눈을 감았다. 이 자리에 처음 앉던 날이 기억났다. 짐 정리를 하다 지쳐서 들어왔던 날이었다. 아무 말 없이 밥상이 차려졌다. 된장찌개에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계란찜. 다연은 그날 밥을 3공기 먹었다. 처음 본 사이였는데 사장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냥 밥을 덮어줬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밥 한 끼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12시가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근처 인쇄소 아저씨가 제일 먼저 왔다. 오늘 마지막이라며. 그 말 하나에 식당 안이 잠깐 조용해졌다.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다. 어서 앉아요. 옆 테이블에 중년 여자 2명이 앉았다. 동네 부동산에서 일하는 분들 같았다. 조용히 메뉴를 골랐다. 처음 보는 얼굴인 줄 알았다. 그런데 사장님이 먼저 말했다. 오늘도 제육이요? 단골이었다. 다연은 오늘의 국을 받았다. 시래기 된장국이었다. 두부가 들어가 있었다. 반찬은 평소와 같았다. 무생채, 깍두기, 달걀말이, 멸치볶음.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하고 진했다. 이 맛이 뭔지 설명하기가 어렵다. 특별한 맛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집 음식은 늘 이랬다.
부담스럽지 않고 딱 맞는 양이고 먹고 나면 괜찮아졌다. 천천히 밥을 먹었다.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식당이 점점 채워졌다.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는 사람도 생겼다. 오늘이 마지막인 걸 아는 사람들이었다. 다들 말수가 적었다. 그냥 먹었다. 사장님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국을 펐고 반찬을 채우고 빈 그릇을 치웠다. 발이 아플 텐데 표정에 내색이 없었다. 창가로 햇빛이 들어왔다. 밥그릇에 반사됐다. 다연은 그냥 한동안 그걸 바라봤다. 사장님이 빈 그릇을 치우러 왔다. 잘 먹었어요? 다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맛있었어요. 별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사장님이 잠깐 멈췄다. 그래. 고마워요. 그 말이 조용하게 떨어졌다. 다연은 더 있고 싶었다. 하지만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리를 일어섰다. 계산대 앞에 줄이 서 있었다. 앞에 선 아저씨가 말했다. 사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사장님이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다연의 차례가 됐다. 돈을 내밀었다. 뭔가 더 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말이 없었다. 20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났다. 사장님이 거스름 돈을 건네며 말했다. 다음엔 밥 잘 챙겨 먹어요. 다연이 웃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밖으로 나왔다. 골목 바람이 차가웠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다. 식당 문 앞에 화분이 하나 있었다. 작은 국화였다. 겨울인데도 아직 피어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랐다. 매일 봤는데 오늘 처음 제대로 봤다. 사무실로 돌아왔다.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안 잡혔다. 저녁이 됐다. 퇴근하면서 그 골목을 다시 지나쳤다. 일부러 돌아서 갔다. 식당 불이 꺼져 있었다. 문에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글씨는 볼펜으로 직접 쓴 것이었다. 다연은 잠깐 그 앞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종이가 살짝 흔들렸다. 어디서든 밥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밥이 주는 것은 다르다. 따뜻하고 조용하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다연은 발걸음을 돌렸다. 골목을 나왔다. 집으로 걸어갔다. 집에 돌아오니 7시가 넘어 있었다. 코트를 걸고 불을 켰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계란 2개, 두부 반모, 시들어가는 대파 한 줄기. 다연은 냉장고 문을 닫지 않고 한동안 서 있었다. 이 정도면 뭔가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5년 전에는 이게 안 됐다. 냄비 어디에 두는지도 헷갈렸다. 가스불 조절도 자신 없었다. 그래서 찬밥집에 갔다. 지금은 조금 달랐다. 아직 서툴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작은 냄비에 물을 올렸다. 두부를 깍둑 썰었다. 대파를 송송 잘랐다. 된장을 한 숟가락 넣었다. 불을 낮추고 기다렸다. 국이 끓는 소리가 났다.
주방에 김이 올랐다. 냄새가 퍼졌다. 된장 냄새였다. 사장님 집 국 냄새와는 달랐다. 그래도 따뜻한 냄새였다. 밥을 떠서 상에 올렸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다. 반찬은 없었다. 된장국 하나뿐이었다. 숟가락을 들었다. 국을 한 모금 마셨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다. 나름 먹을 만했다. 다연은 천천히 밥을 먹었다. 창밖에 불빛이 보였다. 맞은편 집 창문이었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진 게 언제부터였을까? 그게 무서웠던 시절이 있었다. 혼자 밥 먹는 게 쓸쓸하게 느껴지던 때가. 이제는 그냥 이랬다. 조용하고, 익숙하고, 충분했다. 국그릇을 비웠다. 밥도 다 먹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다.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 그때는 이것도 못했다. 혼자 밥 한 끼 해먹는 것도. 찬밥집이 있어서 괜찮았다. 매일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아무것도 설명 안 해도 되는 곳이. 설거지를 끝냈다. 손을 닦았다. 주방이 조용해졌다. 다연은 창가에 가서 앉았다. 불은 켜지 않았다. 골목 쪽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내일부터는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밥집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는 없다. 20년 된 그 테이블은, 그 국 냄새는, 아무것도 안 물어봐 주던 그 눈빛은. 다연은 무릎을 끌어안았다.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슬프지는 않았다. 그냥 그랬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다. 생각해보면 늘 그랬다. 그리고 그것들이 있었던 동안 내가 괜찮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다연은 다시 한번 생각했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다. 불빛이 흔들렸다. 밤이 깊어졌다.